세상에서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나타낸다. 그것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당신이 심사숙고하는 것과 회피하는 것을 보여준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한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매일 자신이라고 느끼는 것을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실현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기 표현이다. 당신은 자기 표현의 작은 일부만 의식하며 나머지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상당히 진보할 때까지는 당신이 자기 표현을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없다. 당신이 어떻게 매일 매 순간 자신을 지켜볼 수 있겠는가? 심지어 꿈에서도 당신은 자신을 표현한다. 비록 당신이 이것의 물적 증거를 보지 못할지라도 정신 환경에서는 영향을 미친다. 정신 환경은 당신을 자극하며 당신은 매일 매 순간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정신 환경을 자극한다. 정신 환경을 더 많이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실제로 이것을 볼 것이고 이것을 통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큰 상호작용에 눈이 떠질 것이다. 이것은 항상 일어난다. 여기서 실제로 당신은 삶의 더 큰 무대로 진입한다. 이 무대는 더 큰 상호작용을 실현할 것이고 전 세계에 걸쳐 이 상호작용을 낳는 영향력을 드러낼 것이다. 정신 환경을 알아차리는 것은 큰 공동체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당신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당신은 지구 밖에서 온 지적 생명체와 같은 언어를 쓸 수 없을 것이다. 가치관이 다를 것이고 행동도 다를 것이며 외모도 다를 것이고 어쩌면 동기도 매우 다를지 모른다. 하지만 정신 환경에서는 당신이 그들의 자기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당신의 자기 표현을 이해하려고 한다. 따라서 정신 환경에 대한 연구는 지구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구 밖에서 온 지적 생명체와 만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지구 밖 생명체와의 만남은 이제 지구가 삶의 더 큰 무대에 출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므로 당신 교육의 필수 부분이다. 그러므로 자기 표현을 숙고할 때 아주 온전한 의미에서 숙고해보라. 그리고 당신이 주변 세상에 전하는 것에 작은 부분만 알아차린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쩌면 당신이 말하고 싶거나 말하려고 하는 것들, 또 하고 싶거나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당신의 자기 표현 전체에서 작은 부분만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자기 표현은 다른 사람과 당신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상당 부분 결정할 것이다. 자기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리면 당신은 세상에서의 자기 표현을 알아차리게 되며 이 표현이 무의식적으로 실현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새로운 길이 많이 열린다. 여기에 배움의 진정한 발견이 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관계에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여기에서 자신의 힘을 알게 되고 건설적으로 이 힘을 표현할 기회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큰 공동체 암길에서 제시하는 더 큰 교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모든 유형의 큰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 큰 교육에는 많은 성장 단계가 있고 배움에 많은 문턱이 있으며 새로운 통찰을 얻고 기존의 통찰을 재평가할 많은 기회도 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한다. 당신 생각은 정신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당신 행동은 물질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이 두 환경 모두에서 산다. 이 두 환경은 함께 공존한다. 당신은 자신의 물질 환경을 더 많이 알아차리지만 당신에게 정신 환경은 여전히 큰 신비이다. 다른 사람도 모두 이 두 환경에서 살며 그들 역시 매일, 매 순간 자신을 표현한다. 그래서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해진다. 상호작용이 복잡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호작용하지만 그 상호작용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있다. 그 해석은 상호작용 자체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어떤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설명하려고 판단한다. 당신은 이 설명을 바탕으로 삶과 자아의식에 대한 자신의 가정들을 구축한다.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복잡성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시 말해, 원래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복잡해지며 자기 표현을 알아차리지 못하므로 그들은 자기 행동과 생각을 가정에 기반을 둔다. 이 가정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실과 거의 관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실제로 당신이 이것을 생각하고 고려하면 이것은 절망적으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적 두려움이나 개인적 선호, 또 판단과 믿음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 표현을 실제로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정신 환경을 너무 적게 알아차리고 자기 표현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므로 이 문제는 엄청나 보일 수 있으며 혹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먼 미래에나 가능해 보인다.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큰 힘에 호소하고 큰 힘과 함께 머물고 큰 힘에서 배우는 것이다. 큰 힘은 당신 내면에 있으며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 큰 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보좌에 앉은 위대한 신, 당신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멀고 너무 웅장한 신이 아니다. 힘은 당신이 지닌 알의 힘에서 나온다. 알을 따르면 당신은 사람들과 진정으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미묘한 형태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자기 행동과 생각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자기 표현이 무엇이고 그 자기 표현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표현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알 수 있다. 알을 따르면 당신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점과 이해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알을 따를 때 해석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이다. 알을 따르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을 그냥 알아차리게 된다. 여기서 성공할 기회와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방대하고 커서 이것이 당신의 관계와 안정감에 미칠 영향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것을 배우는 것 외에도 큰 공동체 세력을 상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길러야 하는 필수 기량들이 있다. 이 큰 공동체 세력은 지금 세상에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방식으로 당신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자기 표현을 알려면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여기서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객관적 시각을 기르기 시작하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자신의 고통과 잘못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이해하려고 이 큰 객관성으로 그들을 보는 법을 배운다. 이 객관성과 이 자기 인식을 기르는 능력은 큰 공동체 암길에서 제공하는 수단을 따름으로써 얻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기량을 스스로 터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을 끌어올릴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 마음을 특별한 형태의 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교육을 통해 개인적 마음이 알미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큰 삶, 큰 마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준비 수단을 따르는 것이다. 어떻게 다른 답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비록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느리고 점진적인 형태의 성장이 필요하다. 당신의 배움은 배우려는 열망과 학습 역량에 따라 항상 좌우된다. 열망은 의도적으로 키울 수 있지만 역량은 배우고 재통합하는 점진적 단계를 거쳐 시간을 두고 길러야 한다. 역량은 당신이 늘리고 싶다고 해서 그냥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량에는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배우려는 열망에는 점점 더 기꺼이 탐구하고 발견하고 이해하려는 의지와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엄청난 끈기와 인내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학습 역량이 지금 있는 그대로 인지되고 그런 다음 천천히 안전하게 늘어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만약 갑자기 주변 정신환경에서 일어나는 온갖 의사소통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미쳐버릴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자극이 될 것이고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신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알아차림은 당신에게 매우 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아직 의식적으로 이 의사소통에 참여하거나 의사소통을 이해하거나 의사소통의 의미를 통합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리 할 수 있는
매우 성숙한 마음이 필요하다. 판단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고요히 관찰할 수 있는 마음, 야심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침착하고 지켜볼 수 있는 마음, 자기 만족이나 안정감을 위해 답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답이 드러나기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현재 이 마음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또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이른바 초의식 상태로 도약할 수 없다. 당신에게는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깨닫고 나면 당신은 자신에게 제공된 준비에 감사할 것이다. 당신은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큰 불화나 격변에 빠지지 않고 혹은 스스로 막을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서서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욱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자기 표현을 아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을 알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아는 데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자기 표현을 알면 당신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고 당신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며 당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경험도 충분히 고려한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얻어지거나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밟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 자신과 주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 이것을 통해 힘에 대한 큰 감각이 생긴다. 왜냐면 당신은 그저 영향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 힘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큰 요구가 따른다. 이 책임이 없으면 당신의 힘은 당신과 세상에 피해를 줄 것이다. 이 힘은 당신의 야심을 실현하고 욕망을 강화하며 당신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데 이용될 것이다. 여기서 책임은 당신이 세상에 해야 할 공헌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높은 힘을 따르는데 헌신하여 이 공헌을 알고 어떻게 이 공헌을 가져가 현명하게 표현하고 삶 속에서 발현할 수 있는지 아는 것임을 깨닫는다. 인내, 끈기, 고요, 객관성, 관찰력,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 기꺼이 믿음을 바꾸려는 마음, 기꺼이 이전의 가정을 뒤집으려는 마음, 기꺼이 알지 않으려는 마음, 기꺼이 혼란 속에 있으려는 마음, 필요하다면 기꺼이 책임지려는 마음, 필요하다면 기꺼이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려는 마음 등 이 모든 것이 당신 성장에 수반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물론 당신에게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이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갖는 힘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갖는 힘을 이해할 기회를 얻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상호작용을 이해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또한 삶에서 자신에게 어떤 보호받는 정신적 공간, 보호받는 정신적 장소가 있음을 아는 기회도 얻을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부적절하게 내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없다. 당신은 이것을 자신의 개인적 공간이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당신 내면에 있는 침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당신 알미다. 당신의 개인적 마음은 영향받고 지배받고 설득당하고 휘둘리고 속임수에 넘어가고 지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신 내면에 있는 침해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알을 말한다. 그곳은 당신에게 있는 진정으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다. 정신 환경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 세상에서 어떤 것을 획득하려 할 때 당신의 약점, 당신의 취약성 등에 의해 얼마나 조건화되어 있는지를 알 것이다. 실제로 만약 당신이 진보하고 자신에 대해 어떤 심리적 재평가를 수행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조건화되어 있는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취약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강점을 알려면 이 발견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낙담할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압도하거나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자신을 격리하면서 더 큰 자기 보호와 고립 속에서 살기로 결정할 수 있다. 어쩌면 이 결정은 자신의 취약성을 발견한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지 모르지만 지혜로 이어지지 않으며 당신 자신은 물론 당신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온 다른 이들에게도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넘어서 가야 한다. 정신 환경은 당신이 그 안에서 생각하는 환경이다. 물질 환경은 당신이 그 안에서 행동하는 환경이다.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은 물질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물질 환경이 직접적으로 당신을 침해하거나 당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통제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 미치는 정신 환경의 영향은 더 크고 더 일관적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알아차리고 더 잘 이해할수록 당신이 의도적으로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더 커진다. 이때 당신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 집중을 통해 당신은 힘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힘은 마음의 집중이기 때문이다. 이 집중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집중된 정도에 따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자신의 감정적 강렬함을 모두 끌어내는 몇 가지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볍게 믿거나 간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정신 환경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깊은 확신과 깊은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거나 숙고만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거나 확신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면 힘은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좋게 사용되는 힘이든 나쁘게 사용되는 힘이든 힘은 마음의 집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공헌하고 싶다면 반드시 발휘해야 하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정신적 자원을 이해해야 하고 이 정신적 자원에 항상 영향을 주는 영향력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어떤 모습일지 예를 들기 위해 나는 여기서 큰 공동체 암기를 말하겠다. 왜냐하면 큰 공동체 암기는 정신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대단히 강조하기 때문이다. 큰 공동체 맥락에서는 정신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은 자신보다 훨씬 더 집중된 지성들, 훨씬 더 넓은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훨씬 더 큰 관점을 지닌 지성들을 상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집중된 마음은 당신이 그 마음에 미치는 영향보다 당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이 큰 공동체 지성과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어 그 지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상쇄하려면 훨씬 더 집중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삶의 회복을 꾀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미치는 사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삶에서 물러난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세상의 영향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재평가하는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큰 공동체 암기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심지어 음악에서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는 이것들이 본질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매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안녕에도 역효과를 낳고 마음에 다시 집중하는 능력에도 역효과를 낳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에게서 물러난다. 자기 생각을 제고하고 자유롭게 평가하고 자신의 정신력을 통제하고 더 깊이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더 민감해지려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필요하다. 영향력에는 거친 것이 있고 미묘한 것이 있다. 처음에는 큰 공동체 암길에서 사람들은 거친 영향력에서 물러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감수성을 길러 미묘한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영향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당신과 관계를 맺은 다른 이들의 생각이 미묘한 영향력에 포함된다. 미묘한 영향력에는 당신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도 포함된다. 어쩌면 외계인의 존재가 당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당신에게 전혀 중점을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계인의 존재는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영향은 미묘하지만 이것이 외계인의 존재가 힘이 없거나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당신의 우울한 기분 대부분은 당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 기분의 대부분은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신 환경에 있는 어떤 것과 맞물린 결과이다. 종종 그것은 심지어 당신의 가시 영역에도 없는 어떤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엄청난 감정의 기복을 자주 겪을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삶의 일부가 아닌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자기 생각이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상당히 지배한다. 그렇지만 종종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경험이 자신의 조건화와 자기 생각과 자신의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런 잘못된 가정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삶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신 환경을 알지 못한다. 정신 환경은 의식의 바다에서 사는 것과 같다. 당신은 거대한 의식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 내가 의식을 말할 때 그것은 자의식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인 생각이 꼭 의식적인 생각은 아니다. 마음은 당신이 마음을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항상 작동한다. 마음은 당신이 마음을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항상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것,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하는 것, 적어도 이러한 영향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밝히는 것, 이 모든 것은 교육에서 성취와 진보를 나타낸다. 이것의 결과로 당신은 더 큰 권한과 확실성을 얻을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이고 알맞은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양육하는 능력,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성취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당신은 많은 사람이 자신을 삶의 희생자로 느끼며 삶이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에게는 삶을 바꿀 힘이 없고 삶이 자신에게 너무 크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당신은 수많은 대화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일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드러나고 종종 파괴적인 도피 방식에서도 드러나며 사람들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비효율성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일은 어디에나 있다. 왜 그러는가? 만약 영향을 받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험보다 더 많다면 분명히 당신은 정신 환경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상황에 지배받고 그 상황에 완전히 조건화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 강화되므로 이 믿음은 더 강해져서 겉보기에는 전혀 침투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무의식은 저절로 강화된다. 당신은 자신이 믿는 것은 무엇이든 강화하고 그것을 늘리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 강화한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면 당신은 세상에서 진실을 늘리며 진실에서 도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당신은 진실에서 도피하는 것을 세상에서 늘린다. 당신이 사는 정신환경, 즉 인간의 정신환경은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이다. 여기서 당신은 왜 현자들이 세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강력하고 중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이 사는 정신 환경에서 자신을 격리하지 않는 한 그들은 그 정신 환경이 자신을 지배할 것임을 안다. 그들은 자신이 배워 강화한 영적 연습의 방식을 통해 세상의 정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다. 그들은 상당한 수준까지 거친 영향력에서 물러난다. 그러면 미묘한 영향력을 알아차릴 수 있고 자신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이 기반으로 공헌할 수 있다. 현명한이라면 비난하는 일 없이 이 일을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비난할 때 그것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비난하면 당신은 비난에 얽매인다. 악을 비난하면 악에 얽매이고 무지를 비난하면 무지에 얽매일 것이다. 만약 자신을 제지하거나 자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자신의 내적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면 비난하지 말라. 사랑이든 미움이든 회피든 감정은 항상 당신이 반응하는 것에 당신을 결속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은 당신을 그 사람에게 결속한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은 당신을 그 사람에게 결속한다. 사랑은 선호되는 결속력이지만 많은 경우 당신은 상대방과 전혀 결속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난은 매우 부적절하다. 비난은 당신이 아는 것에 접근할 수도 없게 하므로 불이익이 갑절이다. 비난은 당신이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에 결속하고 자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자신이 아는 것에 접근할 수 없게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비난은 상처와 해를 입히고 당신의 진보를 막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 표현은 단순히 당신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도 아니고 단지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것을 얼마나 잘하는지도 아니다. 자기 표현은 세상에서의 당신 존재 전체이다. 다음 말을 숙고해보라. 알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거의 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들의 활동이 고결하거나 독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로 클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들 가까이 있으면서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영향을 견딜 수 없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성장하고 준비된 알을 따르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환경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보다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만의 환경을 만든다. 자기 집에 가구를 들여놓거나 예쁜 벽지를 발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환경을 만들며 자신만의 정신 환경을 만든다. 당신이 자신만의 정신 환경을 만들려면 적어도 얼마 동안은 세상의 거친 영향력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자신에게 미치는 미묘한 영향력을 알아야 한다. 이리 하기는 쉽지 않다. 당신은 큰 공동체 암길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 능력, 알아차림, 분별력, 신중함 등을 길러야 한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일에서
당신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이면 당신은 그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소수의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당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당신은 필요한 접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만의 정신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은 세상에서 여전히 자신만의 정신 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정신 환경은 다른 모든 사람의 정신 환경을 합친 것보다 덜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 환경이 당신 내면에서 더 형성되고 더 확고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당신은 매 순간 그 영향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암과 결합할수록 암은 당신을 통해 더 많이 흐르고 당신을 통해 더 많이 말할 수 있다. 암의 본질이 당신을 둘러쌀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자기 영향력을 목격하게 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으며 압도하지도 않는다. 단지 자신이 발견한 것을 그들과 공유할 뿐이다. 누구와 관계를 맺든 그 관계에서 당신은 단지 자신이 발견한 것만 공유할 수 있다. 관계는 단지 당신과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당신이 발견한 것만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갈등도 보여줄 수 있다. 본질적으로 관계는 당신 자신이 나아간 것보다 더 멀리 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특히 주된 관계를 맺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람들은 항상 주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관계를 맺는 일은 드문 일이다. 당신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한두 명의 도움이 필요하며 적절한 형태의 성장과 성장을 위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정신 환경, 삶과 공존할 수 있고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으므로 당신에게는 성공을 위한 모델이 많지 않다. 어쩌면 당신은 내가 하는 말에 믿음을 가져야 할 수도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은 모든 사람이 세상에 압도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영향력에서 진정한 독립을 얻은 사람을 모를 수도 있다. 이들의 신뢰는 드물지만 매우 중요하다. 삶의 회복은 대중운동이 아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활동이 아니며 당신이 모든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암기를 공부한다고 해서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어떤 것도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홀로 길을 나서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다른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힘에 흔들리고 끌려간다. 사람들 대부분은 결정된 것이 무엇이든 그저 따라갈 것이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면서 그 결정을 따라갈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심지어 감지하면서 따라갈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 자기 삶에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 의식도 회복할 수도 없으며 세상에 공헌한다는 느낌도 갖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 말을 기억하라. 현자들은 세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삶은 세상에서 매우 조용하며 세상의 힘을 인정한다. 삶은 세상이 방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향기를 뿜는 꽃처럼 암도 자신의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꽃 옆을 화가 난 기분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행복한 기분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꽃은 향기를 뿜는다. 삶은 숨겨져 있으므로 제거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 삶은 사물에 두루베어 있으므로 조용하다. 삶은 갈등이 없고 자신을 안심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지 않는다. 암과 접촉한다는 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기 확신을 기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더욱 조용해지고 더욱 고요해지기 시작하며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삶의 자질을 취하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자기 영향력이 널리 스며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때 자신의 본성에 어울리는 다른 특성을 취하기 시작한다. 이때 더 큰 영향력은 실제로 더 미묘하고 더 널리 퍼져 있고 더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기 시작하며 비록 거친 영향력이 어쩌면 요란하고 불쾌하고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의 대부분은 실제로 미묘한 영향력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 내가 알려주는 대변혁의 일부이다. 이 변혁에서 지금 당신은 준비하고 배우고 재평가하고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어야 하는 것을 회복한다.